이 주역글을 읽다 보면 잘 이제 열심히 읽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글에 동화가 돼서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또 좋은 글 읽다 보면은 또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좀 이게 별로 안 좋은 글을 읽을 때 뭔가 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또 이 희망적인 글을 읽다 보면 그래 조금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왜, 야, 너 말을 안 듣냐? 이보시오. 아유, 아니요. 요번엔 되라. 말을 챙겨주셔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떨다 오면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요. 예, 조금 아까 이제 마지막 단말 마르다가 석과는 불식이다 라는 말로다가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이 묻혀버렸죠. 캄캄한 이제 세상이 온 거예요. 그리고서 차 한잔 먹고 났더니 이제 밑으로 이제 이 양이 살그머니 머리를 지금 들고 나오지도 못한 정도에 이 정도면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냐 하면 한겨울에 용두산 등산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눈이 강산처럼 쌓였는데 물소리가 나. 그러니까 겨울 내려가서 발로 툭툭 차보면은 위에는 얼음이 덮였지만 그 밑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양기가 있다는 얘기지. 겉에 보기에는 산으로 덮여 있지만, 그러니까 그 추운 기운으로 덮여 있지만 밑에는 양기가 있다는 소리예요. 딱 그 소리입니다. 이제 희망의 때가 희망의 때죠. 희망의 때. 앞으로 좋을 일만 남았다. 고생 다 했다 이제. 좋을 일만 남았다. 그런 때입니다. 이제 여기 아까는 음이 밀고 올라가는 때였지만 이제는 양이 밀고 올라가는 때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게 오양계, 중천건계가 제일 좋아요. 그죠? 지금 상황은 겨우 양이 하나 생겼어. 그런데 이걸 좋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요게 좋다는 건 지금 상황이 좋다는 게 아니고 희망이 있어서 좋다는 얘기지. 희망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많다 그래요. 네팔인가 어디는 별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그 희망을 충족했으니까 아마 행복할 거고, 우리는 가진 건 많아도 아주 그게 넉넉해 보이지 않으니까 불행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지금은 이제 회복하는 때다. 그리고 위에는 땅이고 아래는 우레입니다. 예. 땅 밑에서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지금 이제 흔들고 있는 중이다. 뭔가 미동이 시작되는 중이다. 작은 움직임이, 아직은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왜 아이들 보고 그러죠. 야, 너 커서 장군 되겠다 이런 말도 하고, 이놈 싹시 놀았네 이런 말도 하고, 싹시 놀았다는 것도 조짐을 본 거고, 너 장군 되겠다 하는 것도 뭔가 조짐을 본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는 뭐 북돋워 준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누른다는 의미가 있지만 두 개 다. 그때 돼봐야 알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그런 조짐이 보이더라. 싹이 보이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어떨까 싶습니다. 24번째 지뢰복입니다. 지난번 산지박에 도전꾀이기도 하고, 도전이라는 말은 이렇게 있던 걸 이렇게 뒤집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있던 걸 이렇게 뒤집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꾀를 바꿔보는 중에 도전꾀, 착종꾀라는 것도 있어요. 내외꾀를 이렇게 바꿔놓는 게 착종꾀고,
요걸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건 도전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양관계로 짝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국계가 되죠. 국계가 되죠. 편품 국계가. 예. 요런 경우는 배합계가 되고 배합계. 배합은 서로 부부관계가 되는 게 부부관계가 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버리고서 요 부분만 가지고 말하는 거는 호계라 그럽니다. 호계. 예, 호계라 그럽니다. 배합계, 착종계, 호계. 다인가요? 예? 도전계. 예, 도전계. 궤를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밖에서 지금은 양을 들어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음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런 거다라고 말한 거 있잖아요. 그게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같은 상황을 보고서 다른 측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직계라는 게 있어요. 직계.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해 가는 관계. 직계는 아무렇게나 변합니다. 규칙이 없어요. 예. 그냥 짤짤이 흔들어 나오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변해요. 희초를 빼서 변하는 게 그게 직계인데 그런 경우는 아무 개로나 변해가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일관성 있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거조차도. 아무렇게나 변한 것조차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지건이다. 예. 건지건이다. 불변계죠.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건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근데 건지건은 제일 좋냐 하면 제일 망조예요. 망조. 요지부동을 못하고서 이 해골바가지 들어붙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 경우니까 뭔가 변통이 있어야지 이게 변해가잖아요. 이 건지건은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삼사효를 많이 공부해서 네? 변하지 않을 때 삼사효. 어쨌든 하여간 변하지 않으면은 변해야 돼요. 그지? 변해야지 뭔가 미래가 있는 거지. 지금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똑같으면 아무런 그 주역의 논리가 이제 변하는 게 키워드잖아요. 변한다 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사라졌던 양이 중지고뇌 때에 숨지기고 있다가 다시 머리를 들고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중지고뇌 때에는 양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대사를 날려면 뭔가 싹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박에서 폭 빠졌다가 이제 고개 싹 머리를 들고서 지금 나오는 상태가 지금 복입니다. 그리고 이 주역 괴를 다양한 데다가 이게 비유를 해서 말을 해요. 그 가운데 1년 12달에다가 이 괴를 배당을 합니다. 괴를 배당을 하는데 이 괴를 어떻게 배당을 하냐 하면 그 양기의 정도에 따라서 더운 정도에 따라서 이걸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 하나도 없는 음괴는 동지달 11월 달이 되고 음력 기준입니다. 양력 기준이 아니에요. 11월 달이 되고 양이 꽉 찬 거는 4월 달이 되는 겁니다. 4월 달. 4월께가. 그리고 4월이 지나고 나면 양이 하나씩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 가장 더울 때도 음의 기운이 시작은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때 음이 오는지 모르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산지 밖에쯤 되면 이제 급해가지고서 이제 그제서 난리를 치지.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미리 대비를 했으면, 그때 가서 급하지 않은데, 지금이야 호시절이니까 하고서 있다가, 뭐가 딱 쳐서 들어와 보면, 이제 그제서 이제, 뭐도 고치고, 오늘도 텔레비 보니까, 어디 발전소에서 뭔 일이 또 있었는가 봐요. 그 덕분에 뭐도 고쳐야 되고, 하고 지금 난리를 치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박의 상태에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지. 미리 됐으면은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이것을 월계로 비유해서 말하면 음력 9월에 산지 밖으로 한 양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가 10월의 중지곤으로 양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이미 양의 기운이 태동은 하지만 아직 드러나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이 되어야 비로소 질의 복으로 한 양의 드러남이 보입니다. 얼음장 밑으로 물이 흘러가더라 하는 이야기죠. 조심해서 유심히 보는 사람은 그걸 발견할 수 있지만 건성건성 보는 사람은 그 얼음장 밑으로 흘러가는 물의 소리를 못 들을 거란 말이에요. 왜? 미약하기 때문에. 큰 소리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산이 조용하고 조용할 적에는 그 물소리도 크게 들리지만 뭐 친구들하고 많이 한 10-15명이 왁삭거리고 지나가면 물이 흐르는지 마르는지 관심이 없어. 혼자서 뭐 조용히 올라가다 보면 혹시 물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예, 이거를 또 다시 하루에다가 비유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하루를 비유한다는 것은 자정은 가장 음이 성할 때고 정오는 가장 양이 성할 때입니다. 지금 이 주역 괴를 가지고 하나의 주기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주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인생을 비유해도 돼요. 인생을 비유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한 주기란 말이에요. 그죠? 한 주기. 가장 성할 때가 작년일 때, 가장 쇠할 때는 아이 때나 뭐 죽음에 이르렀을 때가 가장 쇠한 때가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것을 하루로 말해 본다면 옛날에는 하루를 12시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죠. 자시하면은 지금으로 치면 밤 11시부터 자정을 지난 1시까지가 자시예요. 그죠? 자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날 11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입니다. 요 가운데 자정을 한자에서는 자시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시반. 자시의 중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괴명, 복은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나빠진 이후에 다시 복구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프다가도 회복하면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한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긍정적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복은 형통하다. 복은 회복을 말하고 형통함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괴의 덕으로 말해보면, 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덕이 참 말하기 어려운데, 저 속성값, 성정,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요. 여기서 괴의 덕이라는 거는 지금 요놈이 덕입니다, 요놈이. 순하다, 동하다 하는 거 요게 덕입니다. 괴덕이라 그래, 이거 괴덕이라 그래요. 내께인 진께는 그 덕의 움직임입니다. 진동하다, 움직이다. 그런 겁니다. 외께의 고는 그 덕은 따름이다. 따라간다. 따라간다. 동조하고 따라간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괴의 모양으로 보면 한 양이 아래에서부터 순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순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글을 쓰면 우리는 지금 좌측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나가죠. 옛날에 한자는 세로로도 썼어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세로로도 썼어요. 그죠? 또 옛날 간판 보면 반대로도 썼어요. 뭐 그거는 규칙이에요. 그죠? 지금도 저기 아랍 글자는 보면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나가요. 아랍어 그 홈페이지를 딱 깔면 아랍 글자는 전부 다 오른쪽부터 정렬이 돼서 써집니다. 우리처럼 이쪽에 써지는 게 아니고요. 그 식으로다가 주역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써 올라갑니다. 위로. 그 전에 선생님이 괴를 밑에서부터 그리자 위에서부터 그리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도 밑에서부터 그리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습관상 그냥 위에서부터 그리게 돼요. 아래에서부터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첫머리예요. 첫머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밀고 올라간다는 것은 차례대로 가는 거다. 순한 거다. 이 말입니다. 순한 거다. 순한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초, 2, 3, 4, 5 상이라고 읽습니다. 예, 여기서 처음은 초고, 상은 더 이상 없는 거죠. 더 이상 없는 거. 임금도 상이고, 주역계도 마지막이 상이고, 나머지 숫자를 붙여서. 예.
초구가 점점 자라나서 구위까지 밀고 올라가면 지택 인계가 됩니다. 그리고 12월을 상징합니다. 또 자라 올라가서 지천태가 되면 다음에 1월이 됩니다. 이렇게 양이 점점 자라 올라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시 1년 가운데 음력 11월로 비유를 해봅니다. 이때는 땅속 깊은 곳에 봄 기운이 들어있음을 가리킵니다. 지금이야 김치 냉장고가 좋지만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김치는 땅속에 묻어야지 겨울을 났습니다. 땅에 묻어둔 김치 냉장고는 김장김치는 얼지 않고 겨울에 잘 보관됩니다. 이 현상은 대기 온도보다 땅속 온도가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양이 땅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지금 동양의 그 시각으로서는. 요새도 김치 묻으시는 분 계세요? 김장김치 묻어요? 아니면 김치 냉장고에 넣으세요? 제일 시골에 가시는. 묻었어요? 저는 반은 묻고 반은 냉장고 넣고 저기 마당에다가 아예 고무통으로 하나 묻어놨어. 안 꺼내. 그거는 그냥 거기 있어. 그래서 이제 김치 냉장고 통째로 갖다가 넣었다가. 예, 맞아요. 예전에는 김치각 파느라고 참 엄청 팠었는데. 어디 갔냐? 묻은 게 옛날만 다른데. 그럼요. 때에 알맞게 양이 올라오는 모습이 질의 복입니다. 오랜 힘들었던 세월을 극복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극복하는 단계입니다. 극복 다 된 게 아니죠. 이런 때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탈이 나게 됩니다. 시절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일찍 싹을 내려 한다면 늦서리에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는 신중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뢰복의 때는 땅 밑으로 얼음이 풀려서 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서 야 이제 봄이다 하고서 땅 파봐야 안 파진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죠? 이제 농사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어야지. 이거 이제 겨울 다 갔어 하고서 나가서 저기 고개 들고 파봐야 아직 안 파지죠. 조금 더 기다려서 이놈에게 풀려서 얼음이 빠져야지 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역을 배운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지 되는지 판단하는 게 주역이지 이걸 배웠다고 안 되는 게 되는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주역점을 쳐서 그러니까 좋아지냐? 제가 보기엔 좋아질 일은 없어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판단하는 게 이거지. 이걸 해서 무슨 일 있으면 왜 예전에 어머니들 아주 점쟁이 집집마다 투어를 다닌다고. 야, 그거 왜 그러나 몰라. 가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들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래 놓고는 이제 어떤 점쟁이는 이제 용하고 어떤 점쟁이는 돌팔이고 저거는 돈만 알고 이제 이래죠. 예전에 많이 그랬어. 회복한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음기가 풀려서 얼음이 풀려서 봄이 오는 거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인간의 그 덕이라는 걸로 말하면 그죠? 덕이라는 걸로 말하면 천부지성으로 회복한다. 천부지성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네이처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천부지성으로 회복한다. 하늘이 부여한 본성으로 회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자가 있죠. 안자, 공자 제자, 제1제자죠. 제1제자.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공자가 띄워주는 바람에 복성공이 된 것 같아요. 34살에 공자보다도 먼저 죽었거든요. 공을 세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공자가 안자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그만 제1제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향교에 가서 모셔놓는 것도 공자 다음에 바로 안자란 말이에요. 안정삼행. 사성이라 사성. 이 사람은 이제 좀 새길로 빠지다가 바로 반성하고서 이제 성인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회복했다. 요 회복한 요 복자, 지금 요 복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복자에 대해서. 안회는 노나라 곡부 사람으로 춘추 말기 공자의 제자로 공자가 가장 총애했던 수제자였으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공문 10철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래 초구에서 개사하전 5장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초구효 나올 적에 말씀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요. 박복질이라는 용어와 구복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 박복은 도전관계에 도전관계, 그죠? 뒤집어진 관계입니다. 박복은. 구복은 배합관계입니다. 배합관계. 구복은 배합관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일양 오음계인데 여기 이름 오양계. 이름 오양계입니다. 요거는 도전관계, 요거 배합관계. 박복지리는 떨어지고 회복하는 이치입니다. 갔다고 끝이냐? 아니다, 돌아온다. 요 소리 얘기하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 그리고, 구복지리는, 구복지리는 지금이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다. 요 얘기 하는 겁니다. 나쁠 때도 있다. 좋다고 계속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계속 나쁜 것도 아니다. 음양은 1대1로 이루어져 있다. 앞뒤는 늘 같이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얘를 조금이라도 늘려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군자 세상에 있으면 소위 세상도 그만큼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좀 밀어보자. 그런 생각으로다가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박복질이라는 용어와 구복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박복질이는 떨어지고 회복되는 위치입니다. 양이 없어지는 듯 하지만 곧 회복됨을 말합니다. 주역은 양 위주의 학문입니다. 음을 편들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구복질이는 음양이 번갈아드는 위치를 말합니다. 음양이 번갈아드는 위치를.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말이 달라요. 박복질이는 잘못됐다고 그게 끝이야. 인생 끝 아니야. 조금만 버텨봐. 좋은 세상 와. 요런 정도 의미고, 구복질이는 음양은 공평하게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얘를 띄우자는 얘기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띄우자는 얘기다. 일년 가운데 음이 성하는 때도 있고 양이 성하는 때도 있음을 말합니다. 천지비와 지천태의 사김이 천풍구와 지례복으로 소장하는 이치다. 천지비는 지금 천지비고, 요건 지천태죠. 비태관계. 얘들이 섞이면서 이런 데로다가 이행해 나가는 거다.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만나서 이보다 더 좋을 때가 없다. 여기는 엄마 아빠가 이보다 더 이거보다 더 왼수는 없다. 요런 관계입니다. 이거보다 더 왼수는 없다.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갖고 이런 왼수를 만났나 할 적에 그겁니다. 어디 갔냐. 소장은 늘어났다 줄었다, 양이 됐다 음됐다 한다는 소리고요. 음양은 동등하게 들고 난다.
동등하게. 그렇죠. 이게 지금 훌륭하고 동등하게 64개 음양이 짝이 딱 맞잖아요. 짝이 딱 맞아요. 다만 우리는 양을 편들어 말하고 음은 눌러서 말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질의 복개는 월개로 말하면 동지가 되고 하루로 말하면 자정이 되고 책의 용어로 말하면 자시반이 되고 자시반이나 지금 말로 자정이나 같은 말이죠. 그죠? 동지의 순간 음이 소멸하는 순간 양이 태동합니다. 음이 소멸하는 양이 태동합니다. 주역과 논어 그리고 이거 좀 얘기가 좀 길어요. 얘기가 좀 긴데 이거 쓰느라고 한참 썼습니다. 주역과 논어 그리고 정의 이천이죠. 사물잠을 통해서 회복하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역에 이 회복한다는 이야기가 개사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논어 무슨 편이더라? 안연편 첫머리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리고 고글을 따서 정의천이 사물잠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요 세 편의 글을 지금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개사하전 5장의 내용입니다. 자왈, 안시지자, 기태서기호인저, 안씨의 아들은 거의 낌새를 아는구나. 기미를 아는구나. 눈치가 빠르구나. 이 말입니다. 그죠? 눈치가 빠르구나. 예. 요게 기미기자예요. 아는구나. 무슨 말이냐? 유불선이면, 잘못될 만한 일이 있으면, 미상부지하며, 일찍이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며, 알았으며, 그것이 불선한 일인 줄 알면, 지지면, 미상 복행해라. 일찍이 그것을 다시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내가 복성공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역에서 그런 말이 나와 있어서 아내가 멋진 사람이다라고 지금 공자 제1제자로다가 지금 칭송받죠. 주역 지례복구의 초구에 말하기를 멀지 않아 회복되는지라 불원복이라 뉘우칠 때까지 이르지 않았으니 무지회니 원길이니라 라고 말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초구회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갈 불원복이라 무지회니 원길이라 하니라 라는 말이 초구의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안회처럼 천부지성에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에서 요게 귀신기자인데 요 글자는 이를 지자로다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역에서는 그런 글이 많아요. 그리고 옥편 찾아보면, 전자서전 찾아보면 또 그런 뜻이 의외로 다 있어요. 그 옆에.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뜻들이 있어요. 예. 다시 이제 이 글을 이어서 논어 안연편 1장의 내용입니다. 글 읽으신 분들이 이 글은 논어에 나온다는 제가 보기에 이 글은 주역에 나오는데 그게 논어에서 제가 보니 따간 것 같아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역 안 읽어봤으니까 그냥 논어에서 나온다고 하고 끝나는 거죠. 예. 안연이 이내가 관하여 물었다. 안연 문인하니 예. 자왈 극기복례 위인이 예.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겨서 얘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다. 인이 뭐냐? 지금 인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인이 뭐냐? 자기를 제어해서 법도를 회복하는 거다. 사회적인 법도를 회복하는 것도 되고 뭐 남한테 자기 욕심 안 차리고 공공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게 결국 극기복례인 거죠. 자기 욕심 안 차리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을 안 부리고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게 그게 극기복례가 될 수 있죠. 그게 인이고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인이 되는 거고 하루라도 자신의 욕심을 이겨 얘를 회복한다면 예, 이를 극기복례면 천하가 그 인을 허락한다. 모두가 그걸 좋아한다 이 말이죠. 천하 귀인원이라 모두가 사람들이 지도자 된 사람이
공공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은 그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회장님, 우리 시장님, 우리 대통령 하지 재수없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사사로운 뭔가를 취하다 보니까 재수없어 하고서 뭐 심하면 뒤집어 엎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들려 있으니 위인 유기니 예. 인을 한다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이니 저 이웃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죠. 뭐 꼭 저기 안 되는 건 쟤 때문이고 잘한 건 지 탓이라고 그죠? 그렇게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잘된 것도 잘 됐으면은 이웃이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는 거고 잘한 거는 하이 니 덕이야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이걸 했네라고 말하면 설령 그렇더라도 듣는 입장에서 재수가 없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어찌 남에게 달려 있겠는가? 이 유인 호재야. 어찌 남에게 달려 있겠는가? 여기서 그래서 귀는 허락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허락한다 이런 걸로 해석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요 귀가 요 위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전에 돌아가다 위임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있죠. 권력이라는 거는 결국 그 대중이 맡겨놓은 거다 이런 생각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대중이 맡겨놓은 거다라는 생각이. 옛날에도 지금 생각인 것 같은데 이 옛날에도 그런 생각이 담겨 있어 이 안에.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안현이 말하였다. 안현말 청문 기목하노이다. 기목 조목조목. 요건 저기 그 조목이에요. 조목. 눈목자인데 뭐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조목조목 좀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비례물시하며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도 비례물청하며 비례물원하며 뭐가 하나 잘못했다. 하나가 사물잠 비례물행인가? 물청 시청언동 시청언동 그러는 맞네요. 예, 비례물시하며 비례물청하며 비례물원하며 비례물동이다. 유명한 말이죠, 그죠? 이건 다 알죠. 어디 나오는지 몰라도 공자 안현편 첫머리에 나옵니다. 논어 안현편 첫머리에. 제가 또 논어책 뒤져가면서 썼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집에 책을 많이 사놓으니까 머릿속으로 하면은 다른 것도 나와야 돼. 이거 쓸 때 사실은 제가 고증을 열심히 하면서 써요. 제 여러 권 다 꺼내놓고 쓴다고. 그러니까 생각나서 쓰다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한번 보고 쓴다고. 그래야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동안 사는 책이 이때 썼어요. 안현이 말하였다. 회수불민이나 청사기여 의료.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여기서 요거는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이. 아내잖아. 아내니까 자기를 스스로 제가 성기가 뭐 이런 말이죠, 그죠? 제가 비록 바보였지만 겸사의 겸사, 겸손한 말.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말 예를 회복하는 거가 그 조목입니다. 이것을 사물잠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함. 그런 정도만 경계한다는 말이고, 그죠? 요거는 부정사. 아니 글자하고 똑같은 글자고. 예. 자연정당에 가면은 탁본이 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비례 물동이 아니고 비례부동이 있죠. 비례부동이 있는데 탁본이 한 점이 있는데 그게 아주 오래됐어요. 한번 가면 눈여겨보세요. 보셨어요? 맞죠, 그죠? 들어가면서 뭐 좌측 벽에 걸려 있어요. 자연정당 가보신 분은 보셨고 안 가보신 분은 못 보셨고 초하루 보름으로다가 있죠. 열심히 절하러 가거든요. 몇 시까지 가요? 10시까지 가나 그렇죠? 9시까지 가나요? 9시까지 가죠. 9시에 자연정당 음력 초하루 보름에 가시면 문 열어놓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나 오늘 한 번도 못 갔어.
이제 이글을 빌려서 다시 정의가 잠을 지었습니다. 시장. 그러니까 비례불시하는 그걸 빌려서 그죠? 네, 이쪽 읽어보고요. 심해 본헌이 마음은 본래 비어 있는 것이니 그렇죠, 그죠? 응물무적이라. 네, 조지 유효하니 시위 지칙이라. 그 다음에 폐교 전하면 기중 즉 천이라. 제지 어외하여 이한 기내니라. 극기봉례하면 구의 성을이라 라고 해놨는데 무슨 말이냐. 마음이란 본시 비어있는 것이니 요거는 그냥 네 글자 채우느라고 써놓은 글자고요, 그죠? 네 글자 요 아무 뜻도 없어요, 저 글자. 저 이제 음악 할 적에 이렇게 그냥 가락 정도 의미 있어요, 저 글자는. 마음은 본래 비어있는 것이니 외부 사물에 반응하면서도 흔적이 없다. 응물무적이라. 그렇죠. 뭐를 봤다 그래갖고 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표가 안 나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바로잡는 데는 요령이 있으니 잡을 조자예요. 잡지유효하니 뭐냐, 마음을 바로잡는데 요령이 있으니 보는 것이 법이 된다. 시위지칙이라. 보는 그 자체가 그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물 가라앉죠. 물 가라앉는데. 시간 다 되는데 마치. 아이씨. 그래도 이거 다 이거 여기까지 이거지. 안 읽고 가요. 아, 찍힌 건 편집하면 돼, 그 자리. 찍힌 건 편집하면 되고 여기 읽던 건 마저 읽고 가요. 아. 사물의 가리움이 눈앞에서 가리워지면 여기서 교자는 붙어있다 요런 말로다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보지 못하고 가리워져서 잘못되는 것으로 옮겨가라니. 여기서 중은 마음이고 기중 즉 천하나니.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밖에서 제어하여 제지어 외하여 그 내부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한 지내라. 사사로운 죽심에 빠져있는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게 한다면 오래도록 성실하리라. 자신의 마음을 사사로움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시감에서 말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선상 다음에 읽어요. 아, 목이 지금 가라앉아가지고. 오늘 며칠이 2, 5, 1, 8, 1, 2, 17인가요? 네. 17. 예. 그리고 저기 다음 주에는 예인에서 6시 반이요? 네. 예, 6시 반에 또 하래 보내는 31일 날부터 하는 거야? 아니죠. 31일 날은 수업하죠. 그냥 해요. 수업 그냥 하고. 네. 24일 날은 그냥 거기서 끝내고요. 그리고 저기 총무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따로 문자를 네. 저기 밴드하고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문자는 하나 주세요. 그래야지. 네. 또 가야 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